뇌가 그 순간 뭐 착각을 하는 데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보다 당장의 입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야식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분들한테는 새로운 시도 자체가 위험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완벽주의적 미루기도 사실은 대표적인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질문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본인한테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만 하고 야식을 먹은 적이 있다. 꼭 해야 할 일인데 미룬다.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 걸 아는데도 정리가 어렵다. 운동이나 공부 생각만 해도 기분이 가라앉는다. 네. 바꿔야지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올라온다. 자, 이 중에서 몇 개나 본인한테 해당이 되시나요? 4개요. 저도 한 4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방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난 이거 하나도 해당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사람이 네.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선택을 하고 한 번쯤은 자책을 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뇌가 왜 자꾸 오류를 일으켜서 이렇게 바보 같은 잘못된 선택들을 때때로 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있잖아요. 옳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더 가치 있다고 느낀 것을 고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뇌의 가치 시스템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택을 내린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5가지 시스템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스템이 너무 하나가 과작동하거나 아니면 좀 오작동하거나 하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5가지 유형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가치 기반형입니다. 이 가치 기반형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뇌의 시스템은 바로 가치 체계죠. 여기서의 가치라는 거는 외부에 평가되는 물질적인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죠. 이런 선택을 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작동을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잘못 작동했을 때 그냥 눈앞의 숫자에만 집착해서 장기적인 가치는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제 배달을 시킬 때 3,000원 내야 되는 게 좀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료 배송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굳이 안 먹어도 될 메뉴나 불필요한 물건 이런 것들을 더 끼워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이제 3,000원 아끼려고 5,000원짜리 메뉴를 추가를 하는 거죠. 이거 그냥 안 샀으면은 돈이 나가는 게 전혀 없는데 2,000원이라는 돈을 손해보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제 1+1도 좀 비슷하잖아요. 아, 그렇죠. 1+1. 많이 하시죠? 한 페트만 마셔도 충분한데 1+1이면 내가 이득을 얻는 느낌이 드니까 굳이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를 제껴두고 1+1을 고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가치 기반형의 또 선택의 오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선택 유형은요, 정체성 기반형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와 충돌하면은 어떤 이득이 있더라도 그거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헤어진 연인을 막 잡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나 스스로를 쿨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거죠. 나다움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이런 사례도 들 수 있겠죠. 나는 부하 직원을 아끼는 통큰 상사야 라는 자기 이미지에 취해 있는 경우에는 또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내게 1차 그렇죠. 다들 즐겁게 놀고 들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도 내 여기에 갇혀서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예시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사회 영향형입니다. 이 사회 영향형에게 핵심적인 시스템은 바로 사회 관련성 체계라고 하는 건데요. 타인의 시선, 평가, 어떤 사회적인 규범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치 체계가 크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 분위기에 맞춰서 나의 결정이 왔다 갔다 하게 되기도 하고요. 남들이 보는 나는 어떨까를 고민하면서 선택을 뒤집는 경우들도 있죠. 심한 경우에는 뭐 SNS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뭐 주변의 평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택을 오로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려버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작동을 한다면은 눈치 빠른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작동하게 되면은 줏대 없는 팔랑귀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국밥이 되게 먹고 싶은데 네, 인스타 핫플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막상 맛도 별로 없었어. 그런데도 속상하지만 그냥 여기 맛집이다 라면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또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포모. 아, 포모. 네. 뭐 사실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근데 기업 분석을 신중하게 한다든지 이런 과정 없이 친구들이 야, 이거 안 사면 바보야. 이거 빨리 사. 라고 하는 얘기에 팔랑팔랑 해가지고 덥석 결정을 내려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맞아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또 대표적인 이제 사회 영향의 사례는 우리가 약속 같은 거 정할 때, 너 좋은 대로 해. 나 다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의견을 내면은 싫어할까봐, 불편해할까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맞추는 타입들, 이런 경우들도 좀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 먹는 것도 좋아하고 잘 먹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잘 먹는 사람으로 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멈춰야 되는데도 그 기대에 좀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허.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막 더 먹는 거죠. 돼지라고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네. 약간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예. 돼지. 다음은 현재 보상형이에요. 지금 당장 주는 보상이 모든 가치를 압도하게 될 때, 네,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걸 이제 의미를 하죠. 사실 굉장히 흔하죠. 그 스트레스를 좀 풀고, 좀 어떤 소소한 행복을 즐기고, 할 때는 이런 이제 선택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문제는 당장의 쾌락에만 좀 집중, 몰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뭐 현실에서 많이들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회사 끝나고 막 계획을 세우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집으로 가는 사이에 스트레스 받는 업무 연락을 받은 거죠. 그럼 당장 짜증이 나고 이걸 어떻게든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가면서 배달 어플 켜가지고 치맥을 시킨다. 이런 것들이 현재 보상형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가치체계형과 이 현재 보상형이 어떻게 다르냐예요. 가치체계 같은 경우도 이제 즉각적인 어떤 만족감을 더 좀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가치 기반형 같은 경우에는 당장 눈앞에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노려서 선택을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아닌 사례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현재 보상형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런 논리가 작동하지 않고 충동에 더 충실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유형은 자기보호 방어형입니다. 자,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나한테 뭔가 좀 위협적인 상황이 될 만한 것들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거죠. 실패, 비판, 사람들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큰 리스크로 평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좀 안주하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분들한테는 새로운 시도 자체가 위험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완벽주의적 미루기도 사실은 대표적인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방송이나 녹화 제안이 오더라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피하는 편이거든요.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게 자리를 해요. 네, 좀 바보 같은 생각이죠. 아니었다면 이제 지금 오은영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또 왜 그래요? 잘하고 계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보통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나는 주로 어떤 유형을 좀 우세하게 사용하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굉장히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나는 왜 알면서도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뇌가 가진 어떤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뇌는 현재 편향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네, 이 현재 편향이라는 거는 당장의 보상이 어떤 선택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파민 시스템입니다. 이 도파민 시스템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즉각적이고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보상에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끌리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먼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걸 향해서 매진하는 거는 도파민의 입장에서는 그닥 도파민이 많이 나오지 않는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지가 됩니다. 맞아요. 예측 가능하기도 하고 당장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안 나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행동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동기부여도 잘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보다 당장에 입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야식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내가 돈을 모아서 뭔가를 사야지 라는 것보다는 충동 구매를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바보 같은 선택을 이야기를 할 때 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들, 여기에는 이제 방어적인 태도 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나를 좀 지키고자 하는 방어적인 마음이 변화를 막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전대상 피질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의 갈등을 캐치를 하고 나한테 가해지는 어떤 사회적인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ACC가 민감하게 발달하는 분들은 작은 신호들도 이제 크게 증폭을 시켜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느꼈을 때 공포 반응을 관장하는 편도체라는 부위를 곧바로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의 상황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공포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좋은 충고가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전전두엽이죠. 그런데 이 ACC와 이제 전전두엽 간의 어떤 연결, 회로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전전두엽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나의 어떤 방어적인 체계가 더 강화가 되면서 우리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알면서도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숨은 이득을 먼저 찾아라 라는 겁니다. 내 뇌가 이 선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숨어있는 가치는 뭘까를 고민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뭔가 과제를 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 미루는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미루기에 숨어있는 가치는 불안을 잠깐 동안 유예시키고 회피하는 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분명히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이 사람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내 옆에 두는 경우,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선택지가 일시적으로 나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혼자라는 불안감을 낮춰주기 위한다라는 어떤 이득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쁜 선택 뒤에는 항상 나에게 주는 어떤 이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보 같은 선택을 할 때, 이게 나한테 어떤 이득을 주는 거지? 라고 좀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신과에서는 이거를 이제 세컨더리 게인, 2차 이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어떤 무의식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이득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제 2차 이득을 들여다보는 게 사실은 속이 쓰린 경우들이 많아요. 나한테 이렇게 좀 바보 같고 미성숙한 욕구들이 있었어 라는 거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알아차리고 인정을 해주는 데서부터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이 선택의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측면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선택지도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운동을 떠올려 본다 라고 했을 때, 운동 생각하면 귀찮은데? 라고 하면은 가치를 낮게 평가를 하겠죠. 근데 운동을 했을 때 에너지나 뭐 자신감, 자존감이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 가치가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르게 평가했을 때 이제 운동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다면 우리가 운동이라는 선택을 할 그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잃을 것하고 얻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을 한다면은 잃을 것, 편안함이죠. 그거를 이제 놓치게 되는 건데, 얻는 것들이 있죠. 에너지도 올라가고,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자존감도 더 올라가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우리 뇌에는 사실 이득보다 손실에 2배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특성을 알고 손실보다 이득을 조금 더 크게 생각해보는 어떤 연습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즐거움을 잃는다가 아니라 가벼움을 얻는다. 그렇죠. 이런 쪽으로 좀 다르게 전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재 편향을 억누르지 말고 재설계하라 라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이 중요하겠죠. 내가 습관으로 들이고자 하는 좋은 행동에 지금의 즐거움을 묶어라 라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뭐 좋아하는 드라마라든지 예능, 운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뇌에 각인을 시킬 수 있겠죠. 미래의 보상은 멀고 약한 반면에 지금의 보상은 강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나의 선택을 현재로 당겨오는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이런 마찰력을 높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야식을 끊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녁 식사한 다음에 바로 그냥 양치질 하는 겁니다. 그럼 야식 먹고 싶어도 또 양치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리고 나 자기 전에 핸드폰 그만해야지 라고 하면은 그냥 핸드폰 멀리 치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요거를 가져오는 그 수고로움, 네, 그거를 만드시는 게 현실의 마찰력을 만들어서 이 보상으로부터 조금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책 선택의 뇌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 책은 신경뇌과학자인 에밀리 포크라는 분이 적어주셨는데, 이 책은 우리가 매번 선택의 순간마다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굴레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게 개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가치 판단 체계 때문이라는 걸 여러 실험, 그리고 어떤 이제 뇌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냈고, 또 나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책에서 좀 인상적인 구절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격 때문이 아니라 뇌의 메커니즘 때문이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바꿀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멍청한 선택을 반복하는 것,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그 순간 단지 이게 더 가치 있다 라고 착각을 하는 데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만 하지 말고 내가 어떤 가치에서 이런 선택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